네, 총장님, 제도 개선 건 관련해서 제가 이제 좀 질의를 드릴 텐데요. 검경 수사권 조정 후에도 법무부 수사 준칙에 의해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이제 수사와 사건 송치 관련해서 협의, 또 아울러서 임의 수사 원칙과 출석 요구에 대한 규칙 등이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따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수사 준칙에 나와 있는 피의자 출석 요구 유의 사항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모두 지켜야 하는데, 이게 혹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 측에서 별도로 뭐 경찰관들에게 적용되는 뭐 자체 예규나 이런 걸 만든 건 아니죠? 이 수사 준칙은 양자 간의 협력 관계에 대해서 규정을 그렇죠. 합니다. 예, 이제 경찰이 따로 이런 행정규칙이라든지 예규를 별도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걸 이제 따라야 되는 상황.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네. 경찰은 자체적으로 이미 저희가 대등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행정규칙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다 규칙을 마련을 합니다.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경찰 측에서 이후에 별도로 경찰관에게 따로 적용되는 신원 보증이나 출석 보증에 관한 예규나 행정 규칙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다는 거고. 내부 업무 지침도 있을 수 있고 네. 뭐 매뉴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건 자신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에서 저희는 확인을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근데 예. 기존의 수사 준칙 혹은 변경된 수사 준칙에 의해서도 검경은 서로 협력해야 되는데 피의자 출석 요구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적용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검찰이 새로 개정할 예정인 출석 보증인 관련 예규도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의 상호 협력에 이제 적용될 거라고 보는데요. 이제 PPT를 봐주시면 이게 이제 예전에 롤스로이스 운전자 사건 때 석방 당시 강남경찰서에서 썼던 신원보증인 관련 예규 양식입니다. 이게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검찰이 2010년에 마련됐던 수사 지휘권이 살아있었던 당시의 예규 규정 양식을 그냥 그대로 썼던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이게 뭐 법으로 사문화됐다 안 됐다와 무관하게 이 예규가 현장에서 쓰이고 있다고 하는 게 이제 확인이 된 거라서 사실 이 제도 개선 문제를 놓고 뭐 사실은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었는데 저하고 한동훈 장관하고 우당탕탕 또 뭐 말싸움 비슷하게 돼버렸죠. 그래서 저는 그거 적절치 않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걱정스럽게 보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이제 대검에서 이 관련한 내용을 이제 개정을 하려고 한다. 사문화된 규정이긴 하지만 좀 시대에 맞지 않고 몇 가지 부분을 좀 완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걸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 예. 우리 이제 기조부장님이 와서 정말 잘 설명해 주셔서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이제 제도 정비를 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예. 앞으로도 이런 건 필요할 것 같아요. 입법부에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법을 개정을 하더라도 시행령이라든지 혹은 각 이제 행정부처 내에서 이제 자기 자체 준칙들, 규정들, 규칙들 뭐 이런 것들이 훈령들이 바뀌질 않아서 그대로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뭐 이미 사문화됐어요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이번에 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좀 찾아봐서 낡은 이런 상황들은 좀 개정해 주시는데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나 더는 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된 건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6월에 국회에서 이제 법이 개정이 됐고요.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서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하고 부당이익 산정 방식을 법제화하고 자진 신고자 등에 대한 제재 감면 등의 내용이 담겨서 사실은 이제 기대가 큽니다. 저도 21대 국회 들어와서 이 법을 다시 내고 정무위원회에서 법사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개정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뭐 당연히 금융위, 법무부 또 우리 특히 이제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의견 많이 내주셔서 노력 많이 하셔서 이제 개정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행 앞두고 시행령 입법 예고 기간인데요. 주무부처는 금융이지만 검찰도 지금 시행령 관련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법이 제대로 현장에서 적용이 돼서 우리 국민들께서 분개하고 있는 시장에서의 부당이익을 벌어들이거나 시세 조정으로 시장을 정말로 이렇게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처벌하고 적발해낼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제 이 법 개정 과정과 시행령 개정 과정이 국민과 민생을 위해서 입법부, 또 행정부, 특히
특히나 우리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준 덕분이 앞으로도 이런 적극적인 자세에 같이 좀 입법부와 함께 발을 좀 맞춰나가 주시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짤막하게만 네, 답변하십시오. 자본시장법이 개정돼서 내년 이제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법 개정을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특히 국회 정무위에서 발의된 법안에 대해서 박 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이 예를 써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법사위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이 자본시장법을 이소위에서 또 통과를 시켜주셔서 저희들이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부당이득 산정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평검사로 있을 때부터 벌써 한 10수년 정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법원에서 인정을 못 받아서 부당이득에 따라서 가중처벌할 수 있는데도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답답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이 해소가 됐고 또 사법협조자에 대해서 형벌 감면을 해서 일종의 증권 금융범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기틀도 마련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애쓴다고 했지만 제도가 바뀌는 것보다 저희 사람이 하는 것은 많이 부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정무위에서부터 이 법을 또 법사위에서 통과시켜줘서 정말 감사하고 제가 하나 더 바람이 있다고 한다면 아까 그 로맨 스캠에 대해서 조정은 의원님 말씀 주셨습니다만 주가 조작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계좌를 동결을 해서 프리징을 해서 돈을 묶어주는 그런 조치가 안 취해지면 지금도 수사에서 형사처벌은 하지만 범죄 수익 박탈은 어렵다. 앞으로 그 부분까지만 정말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 법 통과에 대해서 우리 법사위원님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